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정한 밥 친구가 되고 싶은 12시에 만나요 이광수입니다. 오늘 신나는 금요일인데요. 좀 이상한 게 보이시죠? 저희가 좀 요즘 피곤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복을 입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복을 입었는데 이게 몇십 년 만에 입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 골로 갈 수 없다. 우리 권다영님하고 박시동 대표님도 같이 교복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망해라. 네, 자, 중학생 우리 아들과 전혀 위화감이 없이 잘 어울리죠? 네. 너무 이거 맞는 거예요? 아니 너무 잘 어울리는데. 고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권다영님은 근데 진짜 고등학생 같네. 네. 부럽부럽. 근데 저희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제작진분들이 이렇게까지 열정을 발휘할 줄. 아니 너무 열심히 해. 저희 오늘 왜 교복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저희가 사실은, 이게 12시에 만나요가 조금 빨리 런칭되면서 네. 아직 정리 안 된 일정이 아직도 한참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미리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이광수 대표님이랑 저랑 이제 중국 교민 초청 행사가 있어서 그쵸. 지금 중국에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방송에 나갈 때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또 유익한 코너로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하다가 네.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어요. 네. 방과 후 경제의 교실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선생님이 돼서 뭔가 주제를 잡고 네. 약간 이렇게 대치동 일타 강사처럼 가르치는 코너 네. 한번 해보자. 네. 제가 제안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역할이면 교복을 입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옷을 좀 갈아입고 싶은데 네. 또 시간 관계상 네. 쉽지 않으니까 요 옆에 이렇게 아주 야무진 친구가 이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요 팔토시를 낀다. 음. 그런 선생님이다. 네. 그 좋습니다. 선생님들은 꼭 이 탄서 많이 하시니까 많이 네. 그쵸, 그쵸. 끼우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저 앞에 가서 이제 뭐랄까 수업할 때는 네. 선생님이 되면 이 팔토 시키면 선생님 네. 한다 이렇게 보면 알겠네요. 근데 어쩌면 의미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뉴스 정리하고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주고 받았는데 오늘은 좀 정리해서 중요한 것들을 투자자분들한테 좀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달려볼까요? 네. 첫 번째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접니다. 우리 다영 티처. 네, 다영 티처. 그러면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자, 방과 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왔나? 왜 이렇게 조용해? 네, 안 온 사람 빼고 다 온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근데 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빠르게 출발을 네, 선생님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 선생님 떨려.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이 학생들 안 되겠습니다. 내보내. 안 되겠어. 바로 헛소리 하지 말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1교시는 증시 일정입니다. 왜 봐야 하냐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방송 중에. 정해진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대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정을 봐야 한다.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이제 선생님이 내가 많이 정리해 줬잖아. 오늘은 한 방에 더 몰아서 5월 일정 쭉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걸 한 번에 배워요? 한 달을 거 한 번에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중간고사 나와요? 중간 빨간색 잘 확인해. 네. 일단 5월 둘째 주 주요 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4월 CPI가 나오게 됩니다. 왜 4월치가 중요하냐? 유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쓰는 비용이 늘었다. 물가가 올라가네? 한다면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월 CPI 봐야 한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목요일, 금요일로 가면은 또 중요합니다. 목요일로 가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기는 한데,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쾅 베이징을 찍고 올 것인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이제 일정상 금요일이면 국내 시장 실적 발표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엔비디아 뭐 전 세계 1등 기업인데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일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21일 오전 6시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 몇 시요, 선생님? 아침 6시에요. 6시요? 일찍 일어나서 확인하세요. 바쁜데. 네. 아유, 학교 오려면은. 질문하는 투가 무슨 시장 투예요? 20일에 또 중요한 거 뭐냐?
삼성전자의 파업 가처분 판결이 나옵니다. 요거 지금 주가에 영향이 있냐 없냐 갑론을박이 많기 때문에 20일에 확인을 해보면 좋겠고 21일 목요일에는 미국에서 아스코라는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임상종양학회라고 하는데 초록이 공개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암학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초록에서 제목이 뭐야? 내용이 뭐야? 이거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함께 보도록 하겠고 금요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을 하게 되는 날이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이날부터 가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금요일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 넷째 주 마지막 주죠. 월요일에는 대체 휴일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쉰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드디어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28일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은송 하는 총재가 새로 왔죠. 그가 도대체 매파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미국의 4월 PC 물가지수도 역시나 물가지수 지금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이기 때문에 물가지수 보도록 하겠고 아스코가 29일 금요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린다는 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죠? 하나씩 중요한 것들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리밸런싱 종목이 발표된다라고 하는데 요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과연 증시 정책들이 어떻게 될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좀 가까운 곳은 미중 정상회담인데 세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만, 무역, 이란인데 대만은 여기서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대만, 중국 입장에서는 내 거 이러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저 TSMC가 있는데 저거를 인정해 줄 수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중국에서는 대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껄끄러워서 과연 이번에 진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고 무역 분쟁이야 너무 당연하고 갑자기 이란 싶겠지만 이란과 중국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거 때문에 이번 원유 사태 때 중국이 지금 이란에서 원유를 못 받아가지고는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란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의 아라그치가 갑자기 5일에 방중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외교장관이 왕이와 회담을 했고 그 회담 관련된 뉴스들이 좀 전해졌는데 이란 쪽에서는 우리 호르무즈 빨리 좀 해결할게 중국 너희도 도와줘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에서는 휴전 유지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라고 하면서 중재자로서 나서려는 움직임들 나타났다라는 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하는 관세들 법원에서 너 그거 못해 안 돼라고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품목별 관세도 하고 나라들이랑 다시 이야기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미 5월 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USTR 무역대표부에서 한국, 중국을 포함한 16개국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그리고 과잉생산 관련 경제정책, 무역 관행 등에 대해서 공청회를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청회니까 어쨌든 우리말을 들어준다라는 거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 뭐냐? 관세 7월 정도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만큼 여기서도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전 세계 1등 기업은 누구다? 엔비디아다. 이 엔비디아가 실적을 어떻게 발표하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일단 일정부터 보면 5월 21일 오전 6시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M7 종목 중에 가장 마지막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요거는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왜 회계 처리 방식이 약간 달라서 일정이 좀 다르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 AI 하드웨어 밸류체인의 정점입니다.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요즘 하고 있죠. 광통신도 우리가 할게, GPU도 우리가 다 할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실적 발표하면 뭐 봐야 되는데? 숫자만 보면 돼? 쉽겠죠? 키포인트들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래 전 세계 1등으로 AI 하는 기업이 AI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수요가 괜찮다라고 하는지 이 부분 봐야 되겠고 엔비디아의 전체 실적도 부문별로 실적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어디다? 데이터 센터다.
데이터 센터의 실적 성장률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요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이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칩들의 이름입니다. 블랙웰이라는 칩을 지금 팔고 있고 루빈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파인만으로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루빈의 수율이 안 나오네. 말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이 블랙웰 이후로 루빈으로 넘어가는 전환이 잘 되고 있냐. 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루빈 울트라 가면 메모리를 어마어마하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루빈으로 잘 가고 있냐, 그래서 메모리가 더 들어갈 수 있냐, 이 부분 2번에서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왜 걔만 영어로 썼어요? 얘는 과학자 이름이고 영어니까 네. 영어로 써봤어요. 네, 세 번째로는 중국 매출 이야기인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적의 예상치는 중국 매출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 매출 없이 이거 공백을 채울 수 있겠는가? 중국 수출 계속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된다, 안 받아준다, 아니 받아준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코멘트를 들으면서 이 부분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다음 분기 예상 실적, 지금 AI를 하는 기업들이 더 돈을 벌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 예상 실적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4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봤으니까 어디 봐야 될까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파업 가처분 판결이 5월 20일에 나오게 되고요. 요거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건 뭐야 싶을 것 같아서 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뭐냐? 그러니까 개별 종목 딱 하나의 하루 수익률을 2배, 마이너스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종목의 기준 대상에 들어가는 종목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 그럼 단일 종목으로 2배를 하면 이거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안전판 역할이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는 레버리지 ETF 하려면 투자자 사전 교육을 1시간 받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추가 심화 사전 교육 1시간을 더 받아야 되고요. 기본 예탁금도 1,000만 원에 요건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점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ETF 나오면 좋냐? 이거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가냐? 요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보통주 수급 효과는 뭐 나쁘지 않고 시가총액 대비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요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는 보통주, 그러니까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샀던 사람들이 2배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2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간다면 이 수요가 얼만큼 될 것이냐. 요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됐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존 반도체 ETF 샀던 사람들이 에헤이 이거 사느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를 살래 하면서 여기서도 수급이 이탈할 수 있고, 홍콩 쪽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상품이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도 홍콩에서 이렇게 사느니 직접 우리나라 거 사지 하고 하면서 기존 레버리지 ETF들에서 자금 유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잊지 않고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정들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체크해야 될 건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외의 반도체주들은 무슨 영향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ETF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는 제품이 없습니다. 모두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들고 있는데 거기서의 수급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거기에 포함된 종목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에 많이 들어간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B하이텍, 한미반도체, ISC,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원익 IPS, HPSP, 테크윙,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이탈되면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ETF에서 수급이 빠졌을 때 우르르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봐야 할 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리밸런싱인데요. 일단 리밸런싱이 뭐냐? 코스닥 150 그리고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항상 똑같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시가총액,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종목을 빼고 넣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정기 변경이 이번 달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4월 30일을 기준으로 확정은 다 됐어요. 그래서 뭘 보냐? 일평균 시가총액, 거래대금 데이터 이런 것들을 최종 확정을 해서 5월 중순에
변경 종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ETF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우리가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별 주식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출입 종목들의 영향이 꼭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5월의 일정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잘 들었습니까? 네. 근데 선생님, 네. 광수 졸았어요. 방수 좋았어요? 노안이라서 칠판 안 보인대요. 이건 어떻게 받아야 돼? 고등학생이 노안이 왔대요. 고등학생. 안 보여요.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질문이요, 선생님. 네. 그러면 트럼프 형님하고 시진핑 형하고 만나는 거예요? 네,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깽판 칠 것 같아요? 걔네들이 화해 잘할 것 같아요. 깽판은 이미 한번 미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깽판을 친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내 지지율을 까먹겠다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일단 만나기는 만날 건데 문제는 그거죠. 저번에 우리 경주에서 둘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악수하고 예 이러고 끝나면서 굉장히 약간은 물론 만남이 중요합니다만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라면 못 만날 가능성이 있고 해결된 상태로 간다면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조금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분석을 하고 있고 총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예정된 걸로는 48시간이 안 됩니다. 30몇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단일 네. 종목 레버리지가 나오잖아요. 네. ETF. 네. 이거 투자해야 돼요? 이거를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우리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할 마실 거예요, 말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답을 다 드렸는데 네. 이거 복습 안 하셨어요? 저기요 이광수 학생 복습 안 하셨습니까? 반도체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볼 법한 상품이지만 반도체 이미 이만큼 네. 포트폴리오에 채웠다. 그러면 조금 고민되지 않을까. 굳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서 내 종목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웃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웃된 날부터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럼 저 작살 나는 거예요? 작살난다니. 학생이 좋은 날을 써. 저 패가 망신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종목 살려줘요. 코스피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이 많이 없다라고 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결국에는 편출되는 종목들이 실적 좋고 이러면 뭐 상관없이 가는데 네. 코스닥은 좀 많이 다릅니다. 아. 그 상승의 기울기 자체가 많이 벌어질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 코스닥 150 ETF 주변에 산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걸 추종하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게 된다? 요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럼 코스닥 중에서 전교 1등부터 150등 안에 드는 애만 살고 나 이번에 150등 밖으로 밀렸으면 작살 나는 거네요.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내 종목이 지금 140등 바뀌면 약간 아리까리하고 위험하잖아요. 네. 등수를 알 수 있어요? 미리 도망갈까요? 어떡할까요? 등수는 알 수 있죠. 등수 알 수 있어요? 등수는 이미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와 있기는 어디- 하니까. 미리 빼요? 어떻게 해요? 미리 빼. 근데 진짜로 어떤 종목들인지 기사만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지금 어떤 종목들이 편입 후보이고 편출 후보인지 다 나오니까 그 흐름을 보시고 체크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내 종목이 151등, 152등이면 150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당연하죠. 그럼 완전히 논하는 거네. 나가. 나가. 아니, 집에서 이런 말 써서 배워서 그래요. 다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모셔와. 또 모시고 와야 돼요? 아버지 뭐 하시는 평생을 모시고 다녔는데 또 모시고 와야 돼요. 네, 이렇게 질문 더 있나? 아니에요. 없습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1교시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반장 어디야? 둘 중에 누가 반장이야? 여기요. 그래, 네가 공부 잘해 생겼어. 인사 한번 해. 차렷. 차려.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그래, 수고들 해라. 끝났어요? 선생님은 가자, 독사야. 가자. 선생님은 독사다. 맞절하지 않는다. 네. 동방예의지국이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거는 금리야. 선생님 체육 선생님인데 왜 금리를 가르쳐요? 네? 맞아. 선생님은 음악, 체육 다 잘해. 그런데 오늘 빵꾸가 나서 어쩔 수 없어. 그냥 자율학습해요. 저 갈래요, 선생님. 들어봐. 선생님 강의 들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떡이 나와. 알았지? 자, 오늘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얘기는 금리야. 근데 하필이면 선생님이 왜 금리를 골랐을까? 이게 중요해.
선생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 선생님, 경제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선생님이 늘 얘기한다. 경제 공부 가장 처음에 고민될 때 늘 금리를 먼저 공부해라. 금리가 경제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다. 금리를 알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아, 알겠지?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첫 번째 금리를 갖고 온 거고, 그리고 이제 수준은 너네들에 맞춰서 생 기초로 갖고 왔어. 저 생기도 싫어요, 아니, 저 선생님. 표준어 맞아요? 맞아. 생 쌩이야. 써요? 쌩이야. 그렇게? 생 기초야. 아, 자, 경제에서 딱 하나만 알아야 한다면, 그래서 금리야. 금리. 금리. 자, 그런데 네. 오늘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 줘도 너네들은 어차피 잊어먹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늘 그렇게 살아왔잖아. 네. 그렇지. 그 대신 금리 내용은 기억 못 해도 돼. 근데 이것만 기억해. 선생님이 처음으로 가르쳤던 과목이 금리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이랑 헤어지고 내년이 또 돼도 네. 금리부터 시작해야 된다. 알겠지? 아, 네.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야. 네. 그래서 까먹지 말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머릿속에 집어 넣어준다. 오. 이게 일타 강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소원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금리를 배웠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않게 하기 네. 위해서 선생님이 개발한 방법이 있어. 네. 주입식이야. 네.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 알지? 네. 요즘 애들이요? 좀 된 것 같은데요.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선생님이 금 하면 니네 리 하는 거야. 알겠지? 네. I say 금, you say 리. 금, 리. 금, 금, 리. 바로 그거야. 이제 까먹지 마. 우리가 네. 금리를 배웠다는 사실을 까먹지 않으면 돼. 알겠습니다. 넘어간다. 금리는 도대체 뭘까? 이런 어려운 얘기는 잊어먹어도 돼. 어떤 애들은 금리빨이에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게 금리 아닙니까? 그런 애들이 있는데. 너네도 어릴 때 얘기야. 중요한 게 금리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금리는 이자야, 이자. 이자. 자, 그런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과받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말뜻이 뭐가 중요하겠어? 자, 들어보자. 돈이 없던 시절 한번 생각해 봐봐. 이 세상에 돈이 없어. 우리 어떻게 살았어? 불쌍하죠. 나는, 그렇지. 돈 없으면 불쌍해. 돈 없으면 무슨 정확해. 시적이야. 정신 차려. 문학 시간 아니야. 경제 시간이야. 정신 시간이야.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았어? 나는 나무를 잘해. 그럼 산에서 나무를 배. 그럼 나무 보찜을 메고 장터를 가. 그리고 나는 뭐 비단을 잘 만들어. 나는 과일을 잘 키워. 나는 생선을 잘 잡아. 다 장터에 모여서 물물 교환했었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사생에 편하기 위해서 그래, 돈을 만들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처음 돈이 만들어진 거야. 그 돈을 누가 만들었냐? 요즘으로 치면 나라가 만든 거야. 어허. 개나 소나 어중이 떠중이 돈으로 만들면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못 믿어, 못 믿어. 네. 그래서 나라에서 만든 돈만 믿어. 그런데 처음에 나라에서 돈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근데 요즘으로 치면 한국은행이라고 해볼게. 한국은행이 돈을 만들었어. 얘들아, 내가 만든 게 돈이라는 거거든. 이거 너희들이 좀 써줘서만 좋겠어. 라고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게 돈이라는 거야. 이거 좀 융통을 해라. 이렇게 하겠어? 높으신 양반들이? 안 하죠. 안 하지. 그래서 자기 부하를 삼은 거야. 누구를? 은행을. 아. 은행을. 너희들 아는 은행 뭐 있어?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싫어해요. 너 국민은행 광고 받을까 안 받을까? 확실하게 얘기해. 선생님 광고 지금 받는다. 당연히 광고 좋아해 안 좋아해? 아, 받아야죠. 그래, 우리는 받는다. 확실하게 얘기해라. 신자들. 자, 그래서 은행을 대신 심부름시키기로 한 거야. 내가 한국은행이거든. 가만 있어봐. 잠깐 기다려. 선생님 진짜로 돈을 가져올게. 자, 선생님 용돈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 정도야. 카메라 밖으로 막 나가버려. 자, 이게 돈이야. 이 세상에 내가 처음 만든 돈이야, 이게. 난 한국은행이거든. 내가 처음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융통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권다영 은행한테 줘야 되겠다. 권다영 은행, 이거 가져가. 자, 가져가. 우와, 용돈이다! 자, 그 대신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너 이제 그 돈을 일반 개인들한테 네가 융통시키는 거야. 알겠지? 네. 근데 선생님, 종이 만드는데 힘썼다. 거기 잉크 만드는데 힘썼고, 찍어내느라고 힘썼어.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공짜로는 못 줘. 알겠지? 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10,000원을 줬지? 네. 너 나중에 선생님한테 갚을 때 5% 붙여서 1,500원에 갚아. 알겠지? 네. 자, 그래. 그리고 너는 이제 일반 개인들한테 돈 융통하는 거야. 알았지? 네. 김밥집 사장님한테 돈 빌려줘. 김밥집 사장이요? 김밥집 사장님. 광수 김밥집 자, 사장이야. 어제 빌린 거야. 이 사장, 이 사장이 빌렸어요. 이제 돈을 또 은행에서 융통해 간 거야. 그 대신 다영이 너도 고생했지. 고생했잖아. 그리고 나중에 한국은행한테 5% 붙여서 갚아야 되겠지. 그럼 넌 얼마를 붙여야 돼? 남는 장사를 하는 거야. 나는 10%. 10%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넌 10%를 붙여서 나중에 김밥집 이사장님한테
받을 때는 10%를 붙여서 받고 5% 남겨 먹고 또 선생님한테 5% 주고 요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융통할 수 있지 않을까? 요 시스템을 만든 거야. 알겠지? 이게 중요하다. 자, 이제 때가 됐어. 받을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권다영 은행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동안 재미 좀 봤어? 갚을 때가 됐다니까, 권 사장. 자, 갚어. 그럼 권 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김밥집 그렇지. 사장한테. 김밥집 사장한테 가서 갚을 때가 됐습니다. 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김밥집 이 사장님은 권다영 은행한테 얼마를 갚아야 돼? 11,000원. 11,000원을 갚아야 돼. 근데 여기서 퀴즈야. 김밥집 이 사장님은 권다영 은행한테 11,000원을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없어? 장사가 안 돼서. 좋은 얘기야. 음식이 맛이 없었겠지. 그지? 또, 또, 너가 은행이니까 생각해봐. 쟤는 왜 너한테 돈을 못 갚았을 것 같아? 맛이 없어서? 불친절해서? 아니면, 너 아닌데 안경 안 써가지고? 못 파는 이유? 어, 못 갚는 이유? 선생님 저 맞춰도 돼요? 아니, 안 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자, 아무리 이 사장님이 김밥을 맛있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도 이 사장님은 돈을 갚을 수가 없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 세상에 처음 만든 돈은 저거 하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광수 사장님이 권다영 은행한테 11,000원을 갖고 싶어도 1,000원이 없어요. 돈이 없네. 돈이 없어. 그럼 이 사장님은 권다영한테 11,000원을 갚을 수가 없고 11,000원이 없으니 권다영 은행은 중앙은행에게 1,500원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권다영 은행한테 500원을 받으려면 나는 한 번 더 돈을 만들어서 줘야 돼. 그리고 그 돈은 또 이 사장한테 가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 사장 수중에 적어도 10,000몇천 원은 있어야 갚을 수가 있게 돼. 이게 돈이 흘러가는 비밀이야. 여기 5, 여기 10. 마지막에 이 개인이 이걸 갚기 위해서 돈이 다시 또 필요해져. 자, 돈이 점점 흔해지는 이유야. 이자는 무슨 돈으로 갚지? 고민하고 있는 이광수야. 자, 그래서 이광수 사장이 돈을 갚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 나는 돈을 더 많이 찍어서 흘려보내야 돼.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세상에 있던 돈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은 더 흔해져. 무조건이야, 이거는. 무조건 돈은 흔해지게 돼 있어. 흔한 건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치? 비밀을 알겠지? 그러면 돈이 얼만큼 흔해질까? 질문을 좀 과학적으로 해볼게. 돈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가치가 떨어질까? 나라마다, 사회마다 다 달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 생각이야. 반론 있는 다른 선생님도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이야. 야매니까. 선생님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돈은 1년에 7%씩 흔해져. 7%.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유통되는 돈의 양이 1년에 7%씩 늘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가져와! 그러면 100만 원인데 내년 되면 107만 원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연적으로 7%만큼 돈이 흔해지는 거야. 여기서 재밌는 얘기도 좀 해볼게. 선생님들 이렇게 3,000% 빠지는 게 특기야. 다영이 오늘 집에 가서 가족회의해. 광수도 가족회의해.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 총 재산이 얼마인지 딱 모아봐. 집이 얼마고 차가 얼마고 예금이 얼마고 주식이 얼마인지 딱 회의를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의 총 재산은 다영이 몇이야? 500억? 알았어. 광수는 100억? 알았어. 아싸. 됐어. 그러면 너네들이 갖고 있는 이 총 재산이 대한민국의 1등부터 5,300만 등까지 부자 순위를 매긴다면 나는 몇 위쯤 될까? 누구나 다 순위가 있겠지. 그러면 나는 이재용이니까 1등 그러겠지. 근데 난 권다영이니까 뭐 100등, 난 이광수니까 뭐 90등 이럴 거 아니야. 자, 여기서 내년 이맘때 다시 가족회의를 했는데 내 재산이 7%가 늘지 않았다면 나는 100등에서 무조건 밑으로 가게 돼 있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돈이 7%만큼 흔해지기 때문에 웃기는 얘기지만 내가 7%만큼 더 돈을 벌지 않았다면 나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자 랭킹에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계속 흔해진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김밥이 1,000원이었는데
돈이 너무 흔해지니까 가치가 없어지니까 제 가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싸지.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의 양을 좀 줄이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 갚을 수 있는 돈 정도가 이미 넘친 다음에서는 좀 줄이고 싶어 할 거야. 그때 중앙은행이 쓰는 수법이 뭐야? 야, 건다형은행, 내가 너 처음에 돈 빌려줄 때 5% 받는다고 했지? 네. 안 되겠어. 돈이 너무 흔해져서 안 되겠어. 오늘부터 너 나한테 10% 붙여서 갚어. 그럼 내가 10,000원을 줄 테니까 다음에는 11,000원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건대양은행은 이광수 김밥집 사장님한테 12,000원을 받고 싶어 하겠지. 다음엔 20% 갚으세요. 바로 이거야. 그래서 돈이 너무 흔해지는 건 상수로 가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중앙은행이 중간중간에 받아야 되는 금리를 올려버려.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이 이쪽으로 거치고 다시 이쪽으로 선생님한테 올 때 더 많이 들어오게 되지. 그러면 돈의 양이 조금씩 줄면서 이쪽으로 빨려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자, 여기서 비밀이 있어. 선생님이 기준금리를 올리잖아. 그러면 건다형 은행까지는 그래도 살만할 거야. 힘들지만. 근데 건다형 은행이 갑자기 이광수 빵집 사장님한테, 김밥집 사장님한테 어제까지는 11,000원 갚으시던 분한테 갑자기 12,000원을 갚으세요라고 하면 이광수 사장님은 2,000원을 더 벌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써야 돼. 근데 그 무지하게 애를 써서 성공하는 사람은 돈을 잘 갚겠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못 갚는 분이 나와. 이게 슬픈 현실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할 거야. 네가 장사를 더 잘했어야지. 더 열심히 일했어야지. 맛있게 김밥을 만들었어야지. 새벽부터 나와서 더 근면 성실하게 일해야지. 가게 앞 빗자루질을 하면서 청소도 더 해가면서 전단지도 돌려가면서 더 열심히 일했어야지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가 금리를 올리는 순간 돈이 더 많이 빨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못 갚는 사람이 나와. 의자 뺏기 게임 같은 거야. 모자란 돈을 땡겨와서 중앙은행으로 올리면 반드시 이 연속적인 사다리, 이 피라미드 끝에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사람이 나와.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세게 올리면 어떻게 돼? 망하는 사람, 힘든 사람, 사업 망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게 내가 될지, 내 이웃이 될지, 내 회사가 될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중앙은행이 편하게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리면 누군가는 파산하고 누군가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돈의 양은 충분히 다시 흡수를 했는데 보니까 몇 명이 쓰러져 있어. 마음이 아파. 다시 살리고 싶어. 어떻게? 금리를 낮추고 이제 돈을 좀 풀어줘. 뭔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쟤는 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맞아, 그거야. 그래서 중앙은행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싶으면 금리를 올려서 땡겨서 몇 명 죽여. 그리고 아니다. 너무 많이 죽였다 싶으면 다시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서 살려.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금리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이것 때문이야. 근데 내가 김밥집을 창업할 때 중앙은행의 금리를 올려서 돈을 흡수하는 이 국면에 내가 김밥집 차리면 어떻게 되겠어? 의자 뺏기 게임에 꼴찌 술래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내는 국면에 내가 김밥집을 만들었어. 그러면 은행이 뭐라고 그랬어? 빨리 돈 갖다 쓰세요. 넉넉히 쓰셔. 이럴 거 아니야.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돈이 넘치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장사도 잘 되고 경기도 살고 또 증시도 잘 되고 그래서 세상에 돈이 넘쳐 흘러. 인심이 좋아질 거 아니야. 자, 바로 이거야. 우리가 금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망하는 이유가 내가 맛이 없어서가, 내가 불친절해서가, 내가 자리를 잘못 잡아서가 이게 아니란 말이야. 금리는 태풍 같아. 저건 파도인데요? 그래,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했지? 자, 그래서 금리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금리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알고 내가 가게를 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걸 알고 갑자기 창업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애가 있고, 이걸 모르고 갑자기 집을 사는 애들도 있어. 낮은 금리니까 영끌해서 은행에 대출받아 집 사자 그랬는데 갑자기 금리가 막 5씩 올라가. 이자 갚느라고 미쳐. 자, 그 다음.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르고 주식이나 자산에 투자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때 각자 성공과 실패를 하는데 다 원인을 내가 더 성실할 걸, 내가 공부를 더 잘할 걸, 내가 더 맛집을 많이 만들 걸, 막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데 사실은 그 근저에 뭐가 있다? 너의 탓이 아니다. 금리라는 큰 파도를 네가 몰랐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야, 선생님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금리를 모르고 경제 생활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뭐다? 넌센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I say 금, you say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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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왜 금리를 알아야 되는지 알겠지? 자, 그거야. 돈의 가치를 알아. 금리를 아는 거야.
끝이야. 왜 금리를 먼저 해야 되는지 알겠지? 네. 자, 이상이야. 선생님 대치동인 줄 알았어요. 바로 그거야. 얘들아, 안녕. 선생님, 네. 교장 선생님 왜 오셨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 어디 가신 거예요? 담임 선생님 그 병원에 입원하셨잖아.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타로 오신 거죠, 특별한 교장선생님? 네네.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네. 내가 진짜 한 10년 만에 처음 수업한다. 자, 1교시, 2교시 재밌었어? 네, 1교시만 재밌었어요. 아. 1교시, 2교시 들었더니 졸려요. 야, 한 시간만 가고 버텨. 싶어요.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한 시간만 버텨. 네. 자, 오늘 선생님이 이 투자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봐요. 지금은 모두 다 투자하는 시대니까 잘 듣고 한번 우리가 따라 해보자고요. 선생님 버럭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말투가 유치원 같아요. 나이차가 몇 살? 조심해, 저러다 갑자기 화낸다. 무서워. 자, 투자에서 우리가 가장 할 때 고민되는 게 뭐예요? 투자할 때. 내가 투자를 주식 투자나 부동산 뭘 한다. 그러면 가장 고민되는 게 뭐예요? 그러다 사람들이 까먹을까봐 걱정돼요. 예? 아니에요. 혼날 것 같아요. 정답을 못 맞힐 것 같으면 답을 하지 마. 네. 자, 투자할 때 가장 고민되는 건 이 두 가지겠지. 하나는 네. 뭐냐면 언제 내가 그걸 투자해야 되지? 또 뭘 해야 되지? 사실은 본질은 이 두 가지의 답을 찾는 게 바로 투자야. 그래서 투자나 방법이나 내가 투자에 생각할 때 난 지금 투자할 때인가? 라는 걸 고민하는 거. 시점. 또 하나는 뭐냐면 대상이지. 이 두 가지를 고민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다 답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그 시점별로 그 중요한 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은 주식 투자만 얘기해 볼게. 이제 주식 투자할 때는 가장 큰 나의 행동이 뭐야? 사는 것과 파는 거지. 네. 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하나 있어. 갖고 있는 거. 아. 그래서 이 세 가지 행동이 있단 그렇구나. 말이야. 내가 살 때, 그리고 팔 때만 생각해. 가지고 있는 건 뭐 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자, 살 때, 팔 때를 결정할 때 나는 언제 사야 되지? 그리고 난 뭘 사야 되지? 를 결정해야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잖아. 네. 팔 때도 똑같아. 팔 때도 뭐야? 나 언제 팔지? 또 뭐야? 난 뭘 팔지? 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이 답을 알려줄 거야. 잘 들어. 네. 진짜 중요한 얘기야. 네. 자, 일단 주식을 살 때는 있잖아.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완만 볼 거야. 왜? 뭘 사야 되는지. 왜요? 왜? 선생님 너무 쉽게 당황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야. 언제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왜 그런 줄 알아? 주식은 언제나 사고 살 수 있기 때문이야. 장이 열리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어제도 살 수 있고 지금도 살 수 있고 내일도 살 수 있는데 왜 언제를 고민하냔 말이지. 선생님 개업 나서 장 안 열릴 뻔한 적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열렸어요, 다행히.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점은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살 때는 뭐냐, 왓을 더 고민해. 내가 네. 뭘 살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 사람들은 주식을 투자할 때, 특히 살 때, 왓보다 웬을 더 고민한다? 언제 사지? 그래서 지금 사도 될까? 지금 이거 살 때 좋은 시점인가? 아이고, 어제 살 아. 걸. 아이고, 내일 살 걸. 뭐, 아니면, 아유, 그때 살 걸, 내가. 늦었다, 껄껄껄. 늦었다. 근데 사실 의미 없는 얘기잖아. 아.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뭘 사는가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주식을 살 때, 투자를 시작할 때, 살 때는 뭘 사는지를 더 고민하자. 그거에 대한 답을 찾자라는 거야. 네. 지금도 똑같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올라. 엄청 올라서 사람들은 안 된대. 근데 그거는 시점을 보는 거야. 우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진짜 좋은 주식인가? 지금 사도 되는 거야. 지금 뺄게. 사도 되는 주식인가? 셀프 겐세에 걸리신 것 같아요. 나도 습관적으로 막 나와. 막 나와. 어떡해. 지금 빼. 그러니까 뭐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 왓에 대해 그럼 뭘 사지? 답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이것도 친절하게 선생님이 알려줄게. 네. 자, 뭘 사야 되냐면 주가가 오르는 걸 사야 돼. 약간 김 빠져요. 그런데 항상 진리는 있잖아. 당연한 거에 있어. 내일 해 떠, 안 떠? 떠요. 그치.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상해요. 저희 담임 선생님 불러주세요.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걸 예측하는 것보다 그런 당연한 거에 생각해. 네. 결국 우리가 뭘 사야 될지를 고민할 때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걸 사야 돼.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하지만 어렵다? 우리는 어떤 주식을 사려고 하냐면 주가가
오를 걸 예상하고 사. 아, 이거 마저 틀려. 틀릴 것 같아요. 엄청 틀리지. 그래서 네. 틀린 거야. 주가가 오를 걸 사는 게 아니고 잘 들어야 돼. 아. 주가가 내가 생각해서 오를 걸 사는 게 아니고 네.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걸 사는 거야. 아, 그게 첫 번째 그 걸음이야. 아.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오르는 회사를 가장 먼저 주목해야 돼.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장이 열렸잖아. 주식시장이 열렸잖아.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20위 종목 중에서 네. 주가가 많이 오른 게 뭐지?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아. 내가 뭔가를 고를 때. 근데 우리는 꼭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빠진 걸 본다? 하락률 상위. 그거 초건이 없는 일이지. 아. 뭐냐면 왓을 고민할 때 주가가 상승한 걸 먼저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왜 주가가 오르고 있는지 이유를 찾아내야 돼. 아. 네. 그지? 거기서부터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아니야, 간단해. 다 나와. 나와요? 다 나와. 찾아보면. 노력을 해야지. 근데 주가가 오르는 걸 먼저 찾아. 네.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는 이유를 찾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 그 이유가 지속될 건가를 판단해야 돼. 아, 좀 어렵니?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 왜 저기다 안 써놨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야. 네. 이건 노트 필기라는 아, 거야. 네. 아, 네, 필기. 필기. 자, 다시. 자. 네. 우리가 뭘 투자할 때 뭐를 골라야 돼? 살 때는? 1. 1. 주가가 오르는 거. 오르고 있는 거를 찾아. 네. 그 두 번째, 이유를 이유를 찾아. 찾는다. 세 번째, 그 이유가 지속될 지속될 건지를 건가를 생각한다. 너희들이 판단해. 네. 그래서 판단한 다음에 확신이 있으면 왓을 그걸 선택하고 그 주식을 투자하는 거야. 네. 좋아.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그래. 이렇게 투자는 쉬운데 어렵지 우리 왜 않은 이래? 거야. 어렵지 않은 거야. 네. 그래서 이런 두꺼운 책 읽지 마. 박시동 책만 읽어. 선생님도 책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 책 두꺼운 것 같은데요? 안 읽어도 돼. 많이 팔려서. 많이 팔려서 안 읽어도 돼. 자, 오케이? 네. 네. 자, 뭐다? 주식을 살 때는 웬을 제발 고민하지 마. 아, 네. 지금 사도 돼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앞으로 그런 댓글 달면 선생님 화낸다. 네. 알았지? 알겠어요, 선생님. 뭘 사야 될까? 이런 질문 하란 말이야. 네. 알았지? 살 네. 때는. 야, 교육청에 민원 준비해라. 네, 너무 시끄럽다. 선생님 너무 무섭다. 너무 버럭하시는데? 그죠? 조용히 안 할래? 자, 다음에 뭐가 남았어, 이제? 주식을 샀어. 네. 왓을 샀어. 이제 팔아야 되잖아. 팔아야죠. 팔을 때는 과연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 왓이 중요할까? 웬이 중요할까? 팔 때는 있잖아. 달라. 살 때하고. 팔 때는 있잖아. 웬이 중요해. 아, 언제 팔 것인가가 중요한 거야. 네. 뭘 팔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어? 좀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팔 때는 뭘 팔까를 고민하지 마. 언제 팔 건가를 고민해. 네. 그래서 이거는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아. 어떤 주식이라도 팔 준비를 해. 아, 그런데 있잖아. 팔 때는 오히려 반대로 한다. 왓을 더 생각해. 이걸 아. 팔까 저걸 팔까. 오! 진짜 앞으로 그런 질문 다 하면 돼. 안 돼? 이거 팔까요? 할까요? 다 하면 돼. 안 돼? 안 선생님 돼요. 구독자랑 싸우지 마세요. 무서워요 선생님. 자, 팔 앞으로 때는 부분보다 뭐다? 낫다고 그랬어요. 왓이 아니고 언제 팔까? 네. 그럼 언제 파느냐를 알려줄게. 언제 파냐면 반대로야. 살 때 하고. 주가가 빠질 때 파는 거야. 아, 똑같이 주가가 변동되는 원인인데 하나는 있잖아. 왓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았어. 네. 근데 이번에 웬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하락을 잡아. 아, 주가 변동성을 잡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뭐냐면 그리고 팔 때는 뭐냐면 대상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식에 애정을 갖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 모든 자꾸 주식을 팔아야 종목을 돼. 사랑하게 돼요. 어린애가 지금 사랑할 때야 공부할 때야. 공부할 텐데 그래도 자꾸 사랑하게 돼요. 선생님 고딩 엄빠라는 프로도 있어요. 고딩 오빠가 뭐야? 고딩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깊은 사랑은 하지 마. 알겠어요. 주식을 팔 때 뭐다? 언제를 고민하는 거야, 오히려. 뭘 팔까를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 때를 파는 거야. 그 때가 오면. 네.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건 그거잖아. 뭐냐면 이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엄청 올랐어. 오르다가 떨어질 때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 네. 떨어질 때 파는 거야.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데 오르지도 못하고 빠질 때. 이걸 손절매라고 하지. 네. 그때 파는 거야. 아, 그래서 주가가 빠질 그 시점에 판다. 음. 근데 그 이유도 또 물어볼 필요가 주가가 왜 빠지지? 이유 없이 빠질 때 있어. 그러면 좀 기다려볼 수는 있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전쟁 같은 것 때문에 빠져. 그러면 네. 또 기다릴 수 있는 거지. 근데 회사가 막 실적이 안 좋거나 뭐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전망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치? 이제 된 거야, 우리는. 살 때는 왓을 고민해. 뭘 살지를 고민해. 그 다음에 팔 때는 뭐다? 왓을 고민하지. 뭘 팔지를 고민하지 말고 어떤 주식이라도 팔 준비를 해야 돼. 아,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무조건 팔 거다.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돼. 네.
이해됐지? 네, 네. 너무 이해했어요. 쉽지? 네. 너무 쉬워. 좋아. 근데 이게 반대로 한다고. 다시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식을 살 때, 야, 이거 언제만 얘기해. 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아니라고. 네. 왓이 더 중요해. 네. 그리고 주식을 팔 때는 오히려 반대야. 뭘 팔지를 자꾸 얘기해. 아니에요. 그때는 주가만 보고 시점만 얘기하면 돼. 네. 지금 팔 때인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투자해 나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투자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 그래야 아까 이유나 뭘 살지 그리고 언제 팔지가 결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기록에서는 반드시 4개가 필요해. 뭐냐면 내가 그 주식 왓을 선택한 이유를 찾아내야 돼. 이유 찾으라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이유를 여기다 적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반도체 호황으로 내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매수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 매수한 이유를 적을 때는 간단할수록 좋아. 많이 쓰면 안 돼. 주절주절. 한 문장으로 요약해. 한 문장이어야 돼. 그래야 돼. 이유는 묻지 마. 그리고 우린 주입식이야. 교육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 수준을 생각해. 내가 6.25 때 선생님 같다고 했지? 아, 이상해. 자, 그 다음에 살 때 있잖아. 살 때부터 내가 얼마에 팔지, 이 가격이 오면 팔 거를 살 때부터 결정해. 그걸 살 때부터 결정해야 돼요? 오! 주가가 만약에 더 오르면 그 금액을 더 올리면 안 돼요? 올라가지.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선생님 얘도 원짜리 가끔 똑똑해요. 아, 나쁘지 않아. 아니, 근데 똑똑해 보여. 자, 만 원짜리 주식을 살 때부터 나는 9,000원으로 빠지면 팔겠다고 적어놔. 아. 근데 주가가 10,000원이 20,000원이 됐어. 그러면 그 얼마에 팔지 금액도 올라가는 거야. 아. 알겠어?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손절매 금액은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살 때부터 정해놓고 간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변동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변동 원인들이 예상과 다른 이유들을 적어봐. 그런 게 다 연습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팔 때 왜 그 시점을 선택했는지. 이 이유는 시점에 대한 이유야. 다시 이거는 내가 그 종목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나는 왜 그 시점에 왜 이 주식을 팔았는지. 내가 수익 많이 나서 이걸로 예를 들면 뭐 가방 사려고 팔았다. 그래도 좋아. 그 이유를 적어야지. 알았지? 네. 그 이유를 적으면 돼. 그래서 이거를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우리의 투자 목표는 이거야. 핵심은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최대한 많이 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손실 안 보고 싶어요.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욕심내지 마. 욕심이 안 줄어들어요. 손실 보지 않을 테야. 아니야. 손실은 100%다. 누구라도 나는 거죠? 모두 그랬기 때문에 안 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줄인다. 완전히 다른 의미야. 손실을 내지 않자가 아니라 손실 내면 안 돼. 손실을 내지 말자가 아니라 네. 손실을 줄여야 된다. 워렌 버핏 우리 선생님도 손실이 난단 말이야. 저번에 워렌 그 버핏 아저씨한테 선생님이라고 안 했던 것 같은데. 워렌 버핏? 네. 야작 가다가 욕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자, 알겠어? 네. 손실을 줄이고 일단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내는 거야. 네.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팔고, 그지? 주가가 오르면 갖고 있으라는 얘기를 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끔가다 댓글에 이런 게 달려. 뭐라고 하냐면 주식을 뭐 그렇게 짧게 생각하냐? 주식을 사고 파는 거라고 그렇게 왜 얘기하냐? 아니야. 그거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야 주식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아.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한번 봐봐. 이거는 S&P 500이라고 미국 주식시장 있어. 그냥 애워, 모르면. 이해 안 되면 어때? 어떻게 하면 돼? 외워요. 무조건 아, 애워. 그 정도는 알아요. 내가 과소평가했구나. 알았어. 조금 알아요. 자, S&P 500이 있어. S&P 500. 근데 너희들 잘 생각해봐. 이 높은 이익이 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 위험이 크다고 얘기하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자, 그 위험은 손실 위험이 아니야. 이익이 많이 나면 손실도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투자를 왜 해? 이익이 많이 나면 손실도 많이 나면 빵인데? 그래서 여기서 리스크는 손실이 아니야. 리스크는 뭐냐면 변동성을 의미한다고.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그래. 네. 그래서 수익이 높여나잖아? 그러면 내가 모를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야. 이해했어? 네.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저거. 네. 너네는 손을 왜 달고 있는 거야? 저거. 아, 빨리 하래. 아니, 너네 손 왜 달고 있어? 필기 할게요. 선생님, 얘가 필기 잘하거든요. 쓰려고 다는 거야. 인간은 쓰는 동물이야. 알겠어.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무슨 얘기 알지? 그러면, 자, 이익을 많이 내면서 리스크가 커. 여기 리스크는 내가 모를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거야. 그러면 이익을 많이 내고 싶잖아. 그런데 내가 모를 일 가능성을 줄이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줄이면 될까? 그건 이 그래프에 아까 보여줘. 장기 투자를 할수록 손실 가능성이 줄어들어. 즉, 오랫동안 내가 투자를 하면 내가 모를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아진다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를 오래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많이 내야 오래 할 수 있다고요. 거기서 핵심은 뭐다? 손실을 줄여야 돼요. 이걸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얘기만 하면, 야, 너 뭐 단타를 조장하냐? 주식은 무슨 사고 파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진짜. 많이 억울하셨나봐요. 억울한 일 많았어요. 아니야, 억울하진 않아. 강조하려고 내가 화내는 거야. 네. 나 원래 되게 착한 사람이야. 네? 잠깐, 외워. 이해 안 되면 외워. 네. 알겠지? 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투자한다. 그래서 12시에 만나요가 중요한 거야. 네. 그렇게 우리가 오래 투자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수업을 마칠 시간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야 되잖아. 네. 배고파요. 그치? 빨리 달려가야 된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해줄 말이 꼭 있단 말이에요. 투자는 내가 손실 난다고 했어, 안 난다고 그랬어? 나요. 나. 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 그런데 두렵기도 하지.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있잖아. 이게 내가 보니까 투자도 인생 같은 거야. 명언. 저거. 뭐냐면, 운이 필요해. 행운이 있어야 돼. 자, 그렇잖아. 네. 그치? 그치? 맞아요. 너 살아온 걸 봐봐. 인생은 다 운이에요. 너 살아온 거 봐봐. 운이 있어, 없어? 운이 8알이에요. 그런데 이게 투자도 사실은 결국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 오렌 버핏 우리 선생님도 나는 운이 좋았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 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난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나온 말을 너무 좋아해. 네. 자, 이거 읽어볼게. 행운은 냉정하게 행동하는 사람보다 충동적인 사람에게 더욱 쉽게 복종한다네. 그래서 행운을 얻으려면 덜 조심스럽고 더 난폭해야 하며 더 대담해질 필요가 있어.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말게. 나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서 이 생각을 조금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 행운이 와. 조금 너무 재지 말고. 물론 그거 중요해. 그런데 막 재는 게 막 손실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용기를 내자면 말이지. 또 이 얘기 했더니 또 난리나. 묻지마 투자를 조장한다더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 억울한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하셔요? 우리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알겠지? 네. 조금 더 여러분이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대신 우리는 명확하게 계획이 있어. 왜? 주가가 빠지면 팔면 돼. 네. 두렵지 않단 말이야. 네. 조금 더 용감하고 조금 더 대담해지면 좋겠어. 네. 더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조금 더 용감하게, 좀 더 대담하게, 그리고 너무 현실만 보지 말자. 라는 얘기를 꼭 마지막에 해주고 싶었어요. 어땠어? 네. 박수! 고맙습니다. 지금 마음이 지금 식당에 가 있는데. 선생님, 저 1번으로 가서 먹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날게. 네. 안녕. 안녕.